이 국장님, 네. 총선 이제 등록일이 21일, 네. 22일 이틀간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만 뭐 사실 후보들이야 선거운동을 죽기 살기로 뛰고 있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식적인 등록을 계기로 해서 과연 현재 수준에서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갈까 우리 시청자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도 가능하겠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이 파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꺾이면서 지금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랄까 이런 분들 4명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던데 당신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번 총선 결과를 현 상황에서 네네. 앞으로 또 한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라. 말 한마디 가지고도 그렇죠. 판세가 확 뒤집어지니까 누가 이번에도 이종섭 저런 대사 사건이 날 줄 알았으며 그렇죠. 황상무 수석이 그런 기자들한테 그런 소리 할 줄 알았습니까? 그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논파한 게 제가 세봤더니 투표일 바로 27일 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일 지금 20일 전이긴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진짜 반토막 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 4사람의 현재의 판세를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네, 사람들은 제가 조금 소개를 하면 김대준, 조원 CNI, 유승찬 스토리닷넷, 이준우 SDI,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이 중에서 제가 2사람은 압니다. 유승찬과 최병천인데 유승찬은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빅데이터. 예, 우리나라에서. 스토리닷 대표죠. 예. 그리고 이제 최병천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고 지금은 뭐 자기 싱크탱크를 갖고 있는데 이 2사람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약한 최고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김대진 조원 CNI 여론조사 대표는 153 최대치만 말씀드리면 153대 132로 민주당이 유리하다. 유승찬 빅데이터 전문가는 157대 136 좀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이준호 SDI 대표는 145대 133,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은 145대 140.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 있다. 민주당이 단순 과반을 넘어설 거다가 1명 있고, 그렇지, 2명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우위, 숫자로서만 우위일 것이다가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123에서 140까지를 본 것 같고 네네. 좀 진폭은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135에서 157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10에서 11석 개혁신당은 2석에서 4석 예. 이렇게 지금 4사람의 전체적으로 네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10석에서 한 20석 예. 더 얻는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은 과반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네네. 거기다 조국 신당이 10석 이상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합치면 뭐 160석, 160석까지 170석 가까이도 예.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 뭐 개혁신당도 또 야당이지 이게 무슨 국민의힘의 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 지금 140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60석은 야당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미가 없죠. 140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난번에 뭐 108석을 얻어서 140석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일당이 되지 아니한다면 지금 3년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3년이 될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장 다 넘겨줘야 되죠. 상임위에서 분리하죠. 그러면 뭐 법사위를 또 다시 갖고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뭐 탄핵
이나 혹은 지금 주장하듯이 조기 종식을 위해서 탄핵이든 아니면 장관 돌아가면서 탄핵 계속시키면 마비돼요. 내가 마비되죠. 완전 내가 마비되죠. 더군다나 조국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지금 한이 맺힌 사람 아닙니까? 좋은 말로 하면 절치부심이지. 보복 정치를 별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국정 마비되고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 자체가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대선을 겨냥해서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게 지금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벌이고 있죠. 그럼 국회 들어오면 안 하겠습니까? 더 심해지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유난 갈등이랄까 이것 때문에 동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뭐 그냥 월등히 앞설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도 거의 지금 따라 붙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작갑을 모두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물론 앞서 있긴 하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확연히 분당갑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이광재 얼마 전에 온 사람한테 거의 지금 따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부산에서도 좀 야당의 회복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재수도 흔들린다 소리가 엊그제 같은데 거꾸로 지금 이쪽 그러니까 뭐 지금 가장 유리했던 지역들 수영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도 한강벨트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강벨트에 빨간불이 켜져 버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몇 군데 건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이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대통령실 쪽 변수는 없겠죠. 설마 이제 또다시 뭐 있겠습니까만은 다만 이종석 국방장관과 관련된 그러니까 호주 대사와 관련된 지금 이 민주당의 공세가 굉장히 더 거세질 거로 보여요. 지금 아무리 뭐 국회가 안 열린다고 그러지만 상임위부터 열겠다. 뭐 법사위 열어서 지금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따지겠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총 공세에 돌입할 좀 요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다시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던 언제나 되풀이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거티브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속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대통령실의 리스크와 맞물려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또다시 또 네거티브야 하고 이제 거리를 둘 거냐 이런 변수들이 좀 남아있죠. 지금 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선 꼴이 돼가지고 원래 그동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한동훈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동훈과 이재명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총선 전국이 흘러갔는데 특히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이종섭 대사의 문제 또 황상무 전 수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고 그렇게 따라서 당연히 윤석열 심판론이 잊혀졌다가 지금 재부상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변수다. 그렇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본인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연일 방송 신문에 꼭 나와요. 무슨 행사 같은 걸 만들어갖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그 가족들 대통령실은 저 뒤로 빠져야만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급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뭐 이 당의 어떤 미래를 좀 투자하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그런 선거 전략이 유효하겠죠. 의대 정원 문제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 더 부각되면서 더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종섭 황상무 문제는 일단 락은 되어 갔습니다만은 비례대표를 놓고도 또 내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전에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뭐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했더니 지금은 그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이 보수 세력들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너도 나도 그냥 서로 상대방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면서 보수 분열이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윤석열의 멘토라고 자처하는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또 나섰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평은 왜 나서가지고 한동훈이 무슨 궁정 구테타를 일으켰네. 독식의 욕심이 넘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천을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심평의 그런 발언들을 자꾸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평론가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해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평론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의견을 듣는 이유가 평론이라든지 혹은 정세 분석이 아니고 대통령의 멘토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허위였다라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뭘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갖고 정당 만든다. 대통령도 멘토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이용이 나서서 뭐 그때 당시에 버럭하고 비판을 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시기도 그렇고요. 또 지금 내용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완전히 똘똘 뭉칠 때입니다. 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서 서로 분열을 하면 언제나 선거에 지는 건 분열하는 정당이 지고 서로 싸우는 정당. 예. 국민들 앞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망언하고 이런 정당이 사실 지는 거거든요. 쟤네한테는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박사님이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가 네 사람도 이 국민의힘이 과반은커녕 일당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네 사람이 동일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절박감을 가지고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악의 다툼을 벌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거대 야당에 의해서 휘둘렸던 정당이니까 지금은 아주 절박해야만 뭐 이길 수 있는데, 절박감이 금시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